안녕하세요. PICB 333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Synthesizer Rethinking Self-Attention for Transformer Model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ICM에 2021년에 발표되었으며 구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사용되는 어텐션 모듈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듈을 살펴보면 맨 왼쪽의 그림과 같은데요. 인풋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인베딩을 거친 다음에 인코딩,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치고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애드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거친 하나의 인코더의 피처가 디코더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코더라고 하는 모듈에 그다음 어텐션 인풋 값으로서 인코더 피처가 쓰이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텐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애드 노멀라이즈,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해서 값을 출력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옆에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값을 각각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컨캣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컨캣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 한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값을 전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닷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듈로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세 개의 인풋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쿼리하고 키를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기도 하고 안 씌우기도 하는 옵셔널한 그 마스킹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거친 값을 value라고 하는 값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아웃풋, 모듈의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attention query key value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루트 dk분의 쿼리하고 키를 곱한 것, 그 다음에 그걸 소프트맥스하고 value하고 곱하는 이런 게 기본적인 어텐션인데 요거를 센텐스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하고 그 다음에 루트 d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쿼리하고 키를 곱하게 되는데 쿼리하고 키를 곱할 때 요거를 각 토큰별로 대응을 시켜보면은 각 쿼리의 디멘션마다 하나의 토큰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과 그 다음에 키 요 두 개를 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쿼리하고 키의 토큰과 토큰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하고 키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k 그러니까 키의 디멘션이고 요거는 쿼리의 디멘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각각의 이 매트릭스의 원소는 토큰과 토큰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매트릭스의 1행 1열 이 원소는 앤서니와 앤서니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1행 2열과 같은 경우는 앤서니와 홉킨스의 관계를 나타내고 2행 2열과 같은 경우는 홉킨스와 홉킨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토큰과 토큰 간의 인터랙션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토큰과 토큰 간의 인터랙션이 과연 필수적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필수적이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토큰과 토큰 간의 인터랙션 없이도 어텐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시사이저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시사이저 모델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댄스 센시사이저, 랜덤 센시사이저, 그 다음에 믹스처 센시사이저, 그 다음에 댄스 센시사이저를 팩토라이즈한 모델, 그 다음에 랜덤 센시사이저를 팩토라이즈한 모델 이렇게 총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프럴 어텐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요 YHL은 그 어텐션의 결과를 의미하고 XHL과 같은 경우는 인풋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인풋 값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 쿼리하고 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X 인풋 값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QHL과 그다음에 KHL에 트랜스포즈한 게 곱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쿼리와 키가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밸류랑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루트 DK는 생략이 됐습니다. 루트 DK는 생략이 되었고, H와 L 같은 경우는 H는 per head, 그러니까 그 헤드, 멀티 헤드의 헤드별로를 의미하고, L 같은 경우는 per laye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쿼리하고 키하고 곱한 다음에 그걸 소프트맥스하고 밸류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댄스 센시사이저는 요 소프트맥스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값과 밸류에 대한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댄스 센시사이저는 소프트맥스 안에 BHL 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넣게 되는데, 이 BHL은 BIHL 이라고 하는 나눠진 매트릭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1HL, 그다음에 B2HL, 그다음에 B3HL 점점점 해서 그게 그 시퀀스 랭스만큼 BNHL 만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합한 게 바로 BHL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BIHL 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시퀀스 토큰별로 구해지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BIHL은 FHL에 X를 넣은 값인데, XIHL을 넣은 값인데,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그 입력 값의 토큰별로 그것을 그 F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값을 BIHL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다 그 n만큼 시퀀스 랭스만큼 구한 다음에 컨캣을 해주면은 BIHL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L은 시퀀스 랭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잘못 써졌고, 그 다음에 N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 N만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요 BHL이 되게 되는데, F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화된 함수로서 이렇게 그 웨이트들의 연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IHL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토큰별 입력에다가 그다음에 W1H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 가중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렐루 액티베이션을 거치게 되고, 그 렐루 액티베이션 거친 값을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레이어 가중치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F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경망 댄스 신경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 W1HL과 렐루, 그 다음에 W2HL 요것을 의미합니다. 요 W1HL은 D by D 디멘션이고, 그 다음에 W2HL은 D by L 디멘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지고 결과는 n by n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BIHL을 XIHL 별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 만들고 컨캣하면은 요 BHL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소프트맥스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를 곱해줘야 되는데, 밸류를 그냥 곱해주는 게 아니라 요것도 그 댄스 마찬가지로 GHL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함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XHL에 대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웨이트를 곱해주게 되고, 요 웨이트는 여기서 그 BHL을 만들 때 웨이트와 다른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웨이트를 설정해서 그거를 연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YHL이 나오게 되고, 요게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 요런 모듈의 변화를 통한 방법을
구현한 것이 바로 댄스 센시사이저고, 그 다음에 랜덤 센시사이저와 같은 경우는 요 소프트맥스 안에 기존의 댄스 센시사이저에서는 요 웨이트를 레이어별로 이렇게 곱해주고 렐로 해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면,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말 그대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그걸 초기화 해주고 학습에 따라서 그 값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쿼리하고 키가 곱해지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은 예를 들어서 r의 n by n 디멘션에 속하게 되는데, 요 r도 마찬가지로 그냥 r은 애초에 랜덤하게 r의 n by n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랜덤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댄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화된 함수에다가 x를 넣어준 값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팩토라이즈드 모델인데, 이 팩토라이즈드 모델은 요 댄스와 랜덤에 대해서 각각 그 방법은 같게 구현하지만 그 팩토라이징을 통해서 그 모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BHL을 CHL로 표기를 바꿔서 했는데, 요 BCHL과 같은 경우는 HA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과 그 다음에 HB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BH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AHL과 BHL 같은 경우는 FAHL의 X와 그 다음에 FBHL의 X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댄스니까 요것도 웨이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함수라서 x의 토큰별로 파라미터를 구해주는데, a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를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토큰별로 파라미터 함수를 적용을 해주는데, 그 파라미터 함수는 b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그 함수를 따로 이렇게 a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각각 구하게 된 다음에 요것을 ha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해주는데, h라고 하는 함수는 틸링 펑션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벡터를 k 타임즈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ha는 r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a의 디멘션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b번 반복을 해서 a by b의 디멘션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hb가 같은 경우는 요 b 매트릭스의 디멘션인 rb라고 하는 디멘션에서 b by a라고 하는 디멘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틸링 펑션을 각각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그 매트릭스가 요 HA, AHL 같은 경우는 A by B라고 하는 디멘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HB, BHL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B by A라고 하는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B by A는 결국에 N이 되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보면은 n 디멘션에서 요거를 결국에 곱하게 되면 n by n 디멘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R의 n by n 디멘션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요거는 결국에 PHL과 같은 디멘션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치환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CHL을 넣어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밸류 같은 경우는 GHL이라고 하는 파라미터화된 함수를 그 다음에 X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바로 팩토라이즈 모델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요 BH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하나, 이전에는 통합적으로 구했던 매트릭스를 이렇게
디컴포즈와 같이 이렇게 매트릭스를 나눠서 구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 때, 요 댄스 센세사이저 같은 경우는 그 시퀀스 랭스라고 하는 디멘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국에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그 연산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팩토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신시사이저 같은 경우도 이 랜덤 매트릭스 n by n의 매트릭스를 한 번에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R1H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하고 R2H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각각 만들어준 다음에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트랜스포즈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팩토라이즈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처 오브 센세사이저와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4개의 모델, 댄스 센세사이저, 팩토라이즈 모델, 랜덤 센세사이저, 랜덤 팩토라이즈 모델, 요 4개의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로서 소프트맥스 안에 이제 알파 S x 플러스 점점점 알파 NHL에 그 다음에 S,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는 0부터 1 사이의 수로서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알파 1HL부터 알파 NHL까지 각각을 다 더하게 되면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알파는 1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웨이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S 라고 하는 함수는 요 적용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S가 댄스 센시사이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랜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댄스 팩토라이즈 모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바로 믹스처 오브 센시사이저고 여기 그 밸류 에 대한 건 생략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G, HL에 그 다음에 XHL 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모델,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것을 각각 그 인풋 X로부터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 중에서 쿼리하고 키를 닷 어텐션,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매트릭스 이렇게 만들어주고 n by n짜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n by n짜리 매트릭스하고 밸류하고 곱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댄스 센세사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 x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선 밸류는 뭐 따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쿼리 키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파라미터화된 펑션 요 f라고 하는 하얀색의 파라미터화된 펑션을 바탕으로 각 그 토큰별로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각 토큰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해주게 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컨캣을 해준 다음에 그 컨캣된 값과 그 다음에 밸류 값을 연산을 해주면은 센시사이저의 아웃풋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랜덤 센시사이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애초에 시작부터 요 n by n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랜덤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의해서 이걸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각 모델에 대한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인 다프로 어텐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랜덤 모델, 그 다음에 팩토라이즈 모델, 그 다음에 댄스 모델, 팩토라이즈 모델 이렇게 총 4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프로 어텐션 같은 경우는 SX는 그 다음에 FQX, FKXI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 쿼리 키 트랜스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키 트랜스포즈 하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기술을 한 거고
이것은 로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다플러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입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어텐션 웨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입력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로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플러 어텐션은 결국에는 쿼리와 키라고 하는 그런 토큰에 따른 그 값을 결국에는 곱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과 토큰 간의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파라미터 크기를 보면은 2의 d제곱이 됩니다. 여기서는 d는 dimensionality of the model, 그러니까 모델의 디멘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랜덤과 factorized 모델 dense, 그 다음에 factorized dense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 토큰과 토큰 간의 인터랙션을 제거를 했는데요. 이전의 방법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입력과 입력 간에 서로 어떤 코어한 그런 어떤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입력이 반영되긴 하지만 입력의 토큰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토큰을 분리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큰과 토큰 간의 관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과 로컬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랜덤과 덴스는 나뉘게 되는데, 랜덤 모델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어텐션 웨이트의 측면에 있어서 입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랜덤하게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것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글로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댄스 같은 경우는 토큰별로 결국엔 쪼개긴 했지만 결국에는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어텐션 웨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로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함수는 이전에 살펴본 대로 그 이전 식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크기를 보면은 랜덤 모델 같은 경우는 n제곱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크기를 갖고, 팩토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enk라고 하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댄스 모델에서는 d의 제곱 플러스 dn 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반면 팩토라이즈 댄스 모델은 d의 제곱 플러스 d의 그 다음에 k1 플러스 k2,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a하고 b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요게 뭐 k1을 a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2를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그런 곱해지는 이런 형태의 파라미터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델들을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WMT 14년도, 그 다음에 English French Machine Translation Task 하고 English German이라고 하는 두 개의 랭귀지 페어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NMT Machine Translation을 진행을 하였고요.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경우는 LM1B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링 1 billion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각 NMT 같은 경우는 블루스코어를, LM은 PPL, Perplexity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라인과 프로포즈 모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라인의 트랜스포머의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트랜스포머 논문이 최초에 나왔을 때 그때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을 돌린 거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프리트레인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실험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고, 일단은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는 67 밀리언이고, 블루스코어, 그러니까 저먼과 잉글리시의 블루스코어는 27.67, 잉글리시와 프렌치의
스코어는 41.57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프로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에서 설명했던 그 4가지 방법들을 섞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fixed random이라고 하면은 요 랜덤의 그 길이를 고정한 것, 그러니까 랜덤의 크기를 다 모든 레이어마다 다 일정하게 고정한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랜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랜덤한 것과 그 다음에 factorized random이라고 하는 위에서 살펴본 그 factorized 모델과 그 다음에 dense, 그 다음에 factorized dense, 그 다음에 랜덤 플러스 댄스, 그러니까 랜덤 모델과 댄스 모델을 합한 거, 그 다음에 댄스 모델과 그냥 바닐라,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라인을 섞은 거, 그 다음에 랜덤 모델과 기존 베이스라인을 섞은 것, 이렇게 총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프로포즈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일단은 파라미터 측면에서 가장 가벼운 건 픽스드 랭스 랜덤과 그 다음에 팩토라이드 랜덤 모델, 그 다음에 팩토라이드 댄스 모델입니다. 반면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은 NMT에서는 synthesizer 랜덤 플러스 바닐라 라고 하는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블루스코어는 잉글리시 저먼 페어에서는 28.47을 기록하였고 잉글리시 프란치 그다음에 페어에서는 41.85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L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를 측정을 했는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70 밀리언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LM 스코어는 퍼플렉시티는 38.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여기서 보면은 프로포스 모델에서 가장 낮은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낮은 파라미터 수는 마찬가지로 픽스 랜덤하고 팩토라이드 랜덤, 댄스, 그 다음에 팩토라이드 댄스 이렇게 가장 낮은 파라미터 수를 보이고 반면에 성능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퍼플렉시티는 낮은 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인 37.27을 기록한 댄스 플러스 바닐라 모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제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Abstractive Summarization 데이터, 그러니까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Dialogue Generation 데이터, 그러니까 페르소나 챗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요 맨 위쪽에 있는 게 그 트랜스포머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랜덤, 다음에 D는 댄스, V는 바닐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V는 댄스 플러스 바닐라, R 플러스 V는 랜덤 플러스 바닐라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그 각각의 척도는 루치하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메테오, 그 다음에 CDR 이렇게 총 4개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면은 일단은 루치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라인이 35.77인데 반해서 프로포즈 모델 같은 경우는 낮은 경우도 있지만 댄스 플러스 바닐라, 그러니까 바닐라 기존 모델에다가 그다음에 댄스 synthesizer를 섞었을 때 36.02라고 하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다이로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댄스 synthesizer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기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난 반면에 댄스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측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과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컨볼루션 모델, 라이트 컨볼루션 모델 이렇게 총 3가지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다이내믹 컨볼루션과 라이트 컨볼루션과 같은 경우는 GLU라고 하는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모듈을 활용한 모델로서 이렇게 라이트웨이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인풋 리니어, 그다음에 GLU, 라이트 컨브, 그다음에 리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내믹 컨볼루션에는 여기 리니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그러니까 모듈이 추가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모듈을 추가를 해서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 보면은 프로포즈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은 랜덤 신시사이저, 그러니까 랜덤 신시사이저하고 댄스 플러스 바닐라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빠른 게 랜덤, 그러니까 랜덤 모델이 가장 빠르고, 반면에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센시사이저, 댄스 플러스, 그다음에 바닐라 모델이 가장 좋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PPL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은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글루 스코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글루 스코어 같은 경우는 글루는 벤치마크 데이터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다양한 그 태스크들을 포함하고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요 글루 스코어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총 3개로 선정을 했는데, T5, 그 다음에 T5 베이스 확장 모델,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컨브 모델, 이렇게 총 3가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반면 센티사이저는 센티사이저 랜덤, 센티사이저 댄스, 센티사이저 댄스 플러스 바닐라, 다음에 랜덤 플러스 바닐라, 이렇게 총 4개의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 태스크를 진행한 결과 베이스라인에서 가장 소타를 나타낸 태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ST라든가 MRPC와 같은 데이터에서는 T5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MNLI 같은 경우도 85.0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프로포즈 모델에서도 잘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보면은 콜라라든가 그 다음에 SST는 동류를 이뤘네요. 그리고 STSB 아니면 QQP, 그 다음에 QNLI, 그 다음에 RT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는 글루 스코어를 계산하면 센시사이저 랜덤 플러스 바닐라 모델이 기존의 그 T5라든가 다이내믹 컨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루 데이터셋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슈퍼글루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T5하고 T5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컨브 이렇게 총 3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센시사이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4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전에 글루와 비슷하게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는 T5가 더 좋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또 센시사이저가 좋은 결과를 가져간 그런 항목 태스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적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은 베이스라인보다 센시사이저 랜덤 플러스 바닐라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루와 슈퍼글루에서는 특정 태스크에서는 베이스라인이 더 높게 나오지만 종합적인 점수를 봤을 때는 센시사이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로 진행한 실험으로서 센시사이저하고 림포머를 비교를 했는데요. 보면은 림포머 같은 경우는 기존 트랜스포머가 쿼리하고 요게 쿼리고 그 다음에 키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에서 그 매트릭스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요 앞에다가 k by n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벡터를, 그러니까 리덕션 벡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아웃풋이 되는 그 매트릭스가 차원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성한 것이 바로 린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와 린포머를 일단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센시사이저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뉴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센시사이저 랜덤 플러스 바닐라, 그러니까 픽스 랜덤 플러스 바닐라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성능 면에서는 픽스드 랜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섹션은 퀄리티브 어널리시스 섹션인데요. 각 모델에 대해서
그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분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3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퀄리티브 어널시스를 할 건데요. 우선 트랜스포머 모델과 그 다음에 센세사이저, 랜덤 모델, 센세사이저 댄스 모델, 이렇게 기본적인 2개의 프로포즈 모델과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모듈에 있어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랜덤 센시사이저 같은 경우는 값이 랜덤으로 되는데 이제 그 0.8부터 0.12 사이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댄스하고 트랜스포머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과 센시사이저 댄스 같은 경우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더 넓은 베리언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눠서 레이어 1, 3, 5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어 1, 그러니까 인코더의 레이어 1을 보면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0에 가깝도록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그렇게 뭉쳐 있는데, 반면에 센시사이저 랜덤이라든가 센시사이저 댄스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레이어 3과 레이어 5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트랜스포머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은 대부분 다 제로에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여기서는 좀 기존 그 인코더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센시사이저 댄스도 좀 이렇게 0에 가깝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센시사이저 랜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교적 고른 범위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나 민값도 조금 더 약간씩 이동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센시사이저 댄스하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인 편중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0 근처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뭐 평균값이 비슷한 반면에 랜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웨이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개의 데이터셋, 각각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LMB1,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 1빌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시킨 모델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나타내고, WMT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를 5개씩 총 10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1빌리언 데이터를 우선 살펴보면은, 피겨 6는 센시사이저의 어텐션 웨이트를 나타내고, 피겨 7은 기존의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요 2개, 그러니까 요 그 검은색 배경에 있는 요 어텐션 웨이트 2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센시사이저 같은 경우는 요 어텐션 웨이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기존 베이스라인의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웨이트를 확인해 보면은 비교적 좀 샤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데이터셋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WMT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 5개의 라인이 인코더를 나타내고, 요 5개의 라인이 디코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닐라 기존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직선이 마구 겹친 듯하게 샤프한 느낌의 이런 어텐션이 표현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랜덤과 같은 경우는 꽤 비교적 고르게, 요거에 비해서 좀 스무스하고 고르게 나타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디코더 부분도 바닐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랜덤 모듈은 바닐라 모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퀄리티브 어널리시스에서 보았듯이 바닐라 모델하고 유사한 분포를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하고 비슷하게 약간 샤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랜덤 모델은 바닐라 모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ynthetic attention은 다프로덕 어텐션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프로덕 어텐션과 그 다음에 synthetic attention이 비교적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댄스하고 바닐라라든지 아니면 랜덤하고 바닐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모델과 프로포즈 모델을 섞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처럼 요 기존 바닐라 어텐션, 그러니까 다플러 어텐션과 어느 정도 상보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 synthesize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여러 실험들에서 보았듯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